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제가 좀 부족하지만 항상 저한테 응원에 따른 메시지를 주시는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나중에라도 계속 더 질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주말 또 시험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요 이슈가 마운트콕스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 뒤에 가서 코인 이슈, 시황 이슈 좀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운트콕스가 지각 관련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등장을 했다고 해서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도 해당 링크를 걸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운트콕스 물량이 나오려면 채권자 제보가 나왔던 게 있었는데요. 23일 문의 기준에서 일단 기다려라 라는 내용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25일 기준으로 이제 환급받을 어카운트 계좌이죠. 이 계좌도 아직 등록이 안 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걸 확인할 수 있을 만한 패턴적인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매도 거래량 추이가 그렇게까지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현물과 선물에 있는데, 선물에 있는 거래량 추이도 엄청나게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점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 말이 거의 기정사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대신 어차피 이게 계좌가 이제 만들어진 이후 때부터는 우리는 긴장감 있게 좀 가져가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가 108.57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가 유로화의 최저치를 경신을 함으로써 좀 달러화에 영향을 끼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47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네, 잭슨홀 미팅에 앞두고 관망세가 좀 있었고, 달러화가 약보합세로 좀 그치면서 금에 있는 가격도 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94.89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란의 핵 합의 복원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과 유럽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서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나와 주어서 이번에 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안이 발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인플레에 부추길 수 있냐라는 내용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늘색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알 수가 있겠죠. 고졸 출신과 그 다음에 학자 출신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게 되면 이 고졸 출신에 있는 대상자 추이가 생각보다 조금 어떻게 보면 받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다 같이 다 살포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소 900만 명 대출자 부채 청산이 예상이 될 것 같다. 대출 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학자금 상환 부담을 좀 덜어주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겠고요. 인플레이션 심화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제 뉴스에서 떠들 만큼 떠들었기 때문에 이 학자금 상환 부담률을 먼저 갚는데 우선시 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예상 투입 부분도 2,400억 원으로 시행령으로 일단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손쉽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인플레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게 이제 막 중간 선거에 가까워지니까 약간씩 더욱더 특별한 액션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청년의 표심을 위해서 문제 해결에 촉구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뭐 인플레가 어떻게 보면 미리 학자금을 다 갚았던 사람들에게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도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현금이 생겼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형태가 아니고 그냥 현금만 들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캐시우드가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주식 처분을 좀 했고, 오히려 줌을 더 많이 샀다고 합니다.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이번에 잭슨홀 미팅이 이제 중앙은행과 수장들과 이런 그런 이제
오하이오주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좀 좋은 내용이 나와주기를 좀 바라겠고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는 일단은 잭슨홀 미팅에 계속해서 포인트가 잡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야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그 최고 투자 책임자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가지는 않겠지만 당분간 기조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5년 동안 소비자 물가지수는 경기 확장, 강세장, 경제 호황 속에서도 2.5% 훌쩍 넘었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 같고 실업률이 오르더라도 연준의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쟁 6개월 맞은 우크라이나라고 했는데 젤렌스키가 독립 31주년으로 또 이야기를 좀 한 게 있었습니다.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되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추가 지원 29억 달러 정도를 좀 해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장기화가 될 것인지 극적 겨울에 타협점을 맞을 것인지가 관건이 좀 될 것 같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인플레가 한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꺾이게 되고 그게 불경기로 이제 바뀌게 되면 러시아 경제도 붕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어차피 러시아에도 남은 기간 안에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관건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3년 만에 하락한 미국 집값이라고 해서 전달 대비 0.77% 정도가 나왔고 여기서도 이제 가장 조정폭이 크게 나왔던 게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모기지로 중위소득이 32% 정도 지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에서 뭐 미국의 모기지 사태가 한 번 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금리가 4%대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면 그럴 수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4%대가 만약에 온다라고 해도 일시적으로 4를 찍고 내려갈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리츠 비중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리츠가 박살이 나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부분 고령자의 은퇴 자금의 일부의 손실률이 나오고 배당컷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현금의 흐름이 나빠지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이후부터는 주가 부양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중간 선거가 끝나는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 이제 4년의 중임 임기를 한 번 더 하죠. 한 번 더 할 수 있는 형태가 있죠. 대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씨도 이제 조만간에 또 그 다음을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선거를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미국의 2천만 가구 전기료의 체납 부분도 점차 올라가고 있고 소비자 물가 대비 전기 요금이 더 많이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번에 생각보다 실적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성방을 해 주었다라는 것과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5주 동안 점차적으로 더 빨리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본업에서 이제 투잡, 쓰리잡까지도 좀 구별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뭐가 됐던 간에 결과값으로는 일단 5주 안에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더 빨리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JP모건 수석 전략가가 최근의 상승세 쇼 커버링이 주도했다. 누구도 실적 호조나 성장을 믿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더 많은 투자자들이 상승을 믿으면서 활력이 커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9월달 얼마 남지 않았죠. QT도 이제 발동이 됩니다. 얼마나 시장이 버텨줄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 따른 또 다른 의견이 나온 게 있었는데, 샤딩이 되고 나서 안정성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그게 약간 좀 물음표일 것 같다. 아무래도 트랜잭션이 이더 혼자서 다 처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냐, 60억 인구가 한 번씩만 사용을 해준다라고 해도 60억 트랜잭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더만 혼자 다 헤쳐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적 여건이 안 된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레이어 2가 얼마나
것도 많이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레이어 2를 SEC가 어떻게 또 바라봐줄 것인지, 그 다음으로 또 레이어 1, 총만 맞는 레이어 1들이 또 SEC에 또 어떻게 또 봐줄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을 건 중간선거 랠리일 뿐이다. 선거 전후로 보았을 때 생각보다 좀 회복세를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좀 그럴 확률이 매우 높지 않겠냐. 최근에 이제 미국 지수와 좀 비슷한 형태를 좀 따라가려고 하는 코인 차트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좀 기대감을 가져볼 필요성은 있겠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은 예상에 어긋나지 않게 0.25% 정도 인상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추가적으로 9월달이나 11월달 변수가 있을까봐 일단은 옵션으로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빅스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흘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안 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예. 테더가 이제 토네이더에 있는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게 법적인 조치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위메이드 장 대표가 6번째 위믹스 매입 공지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뭐 올해 본인이 받는 총 보수액이 뭐 100억 원에 가까운데 뭐 이 정도는 껌값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16,424개를 매입을 해주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대표가 이제 책임의 의무라고 하지만 이분들은 언제든지 바지 사장이기 때문에 놓는 순간 위믹스를 언제든지 처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위원회가 이걸 또 나쁘게 해석할 거냐, 시장 조작성으로 볼 거냐, 이것도 상당히 법적인 절차에서 좀 재미난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분이 좀 높아지면 항상 뭐 주식으로 좀 간주를 보았을 때 항상 공시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에 겨울에도 뭐 11월, 12월 그 내용이 과연 들어가져 있을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8월 25일 기준으로 3대 액면 분할이 이제 진짜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P2E 코인 증권사 여부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10월, 11월 사이에 가이드라인하고 좀 영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증권 쪽 7개 연합 체제가 만든 이제 대체거래소가, 그 대체거래소에서도 할당치가 좀 있어야 여기에다가 또 새로운 생명이 부합이 되면서 여기에서도 또 그만큼 파생적인 먹을거리를 분배를 또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10년 동안 세 번째로 큰 헤지펀드가의 공매도 이벤트가 좀 있었다라는 게 좀 있었고요. 미국 학부모의 64%가 암호화폐 교육을 희망한다라고 나왔습니다. 대학 졸업생의 3분의 2 이상 암호화폐 의무 교육으로 희망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에서 미국인이 제일 이번 크립토 시장 대불장일 때 제일 많이 돈을 많이 벌었고 60조 원이나 벌었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대부분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가 크립토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죠. 왜냐, 옆 동네 저기 철수가 보니까 코인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대 라는 케이스가 분명히 옆 동네에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시티가 있습니다. 예, 잘 사는 동네 시티 안에서 잘 사는 그쪽에 있는 그런 게 좀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귀에 들어갔으니, 야, 너도 좀 코인 좀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장기 투자자의 고통이라고 해서 보게 되면, 현재 장기 투자자의 손실 금액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에 근접을 했으며 이는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거시적으로 볼 경우에는 현재 구간이 분명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고 본인의 투자 사이클의 다음 상승장이 기다릴 수 있다고 하며 매수를 시작할 구간이지 않겠냐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의 특징이죠. 빨리빨리. 근데 투자에도 꼭 그걸 딱 접목을 시키는 게 단점이라고 봅니다. 투자는 좀 더 여유롭게 지켜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저는 매우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차트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해도 마운트 콕스 건이 이제 특별적인 이슈 부분이고 9월달에 좀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게 언제 발동 조건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빼고 그냥 주관적으로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점을 또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그냥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접근을 한 40% 정도나 30% 정도만 일단 접근을 해보는 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거기에 나머지 40%나 50% 비중으로 한 번 더 들어가는 전략이 마지막 패턴으로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막 이상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9월달에 만약 이상적으로 떨어질 수 있을 만한 특별적 조건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노출된 정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떨어질지는 저도 예측하기에는 좀 어렵긴 하지만 상대적 대비 이 17,000 구간대에는 안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물론 만약에 한 번 더 흔들고 간다라고 해도 이 17,000이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 정말 나이스하게 들어가 볼 만한 전 타이밍이라고 하지만 항상 우리가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가격대가 왔었을 때는 또 매입을 안 하고 또 애매한 시점에 되게 되면 항상 더 기다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이번에 8월달 선물 만기 시점 때만 좀 넘어간다고 하면 이번 선물 만기 시점을 한번 볼까요? 선물 만기 시점 26일자만 넘어간다고 하면 웬만하면은 이제 그 이후 때부터 9월 달에 있는 여러 가지 ETF 이번에 또 새로 나오는 선물 관련 ETF 그것만 좀 피해 간다고 하면 크게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질까 이런 생각은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저의 패턴은 그래요. 저는 현금을 굳이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있지도 않고요. 올해 이제 계획, 제 철학이 있죠. 제 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미 전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좀 있긴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전 내년에 넘기겠고 지금이라도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 구간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